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노원 20평마저 10억 돌파. 정부는 또 집값 주춤 딴소리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나왔죠.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식의 뉴스도 내보내고 있고, 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서울의 외곽지역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영등포구, 금천구, 성북구 등에서 지역 최고가 거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4가 45억에 거래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아파트 실거래가에는 뜨진 않았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곧 아마 뜰 것 같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오름세 꺾였다. 전망이 무색해졌다. 웃기는 건 내년 예산안에서 부동산은 상승으로 잡고 세입을 계산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뱉는 말이랑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자, 평형 불문 지역 최고가 거래의 통계도 재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집값 주춤한다는 뉴스가 있고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10월 1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시면요. 자, 전국 0.28% 상승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서울은 0.19, 대구는 0.01, 울산은 0.1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같은 주간에 발표된 KB를 보시겠습니다. 자, KB에서는 KB 주간 지금 울산 기준으로 0.32입니다. 자, 부동산원에서는 0.19라고 했죠. 자, KB 통계에서 울산은 0.32 차이가 나죠. 자,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를 부동산원에서는 0.01이라고 상승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KB 부동산원 통계로는 0.17입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죠. 0.01과 0.17, 1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 0.19라고 했는데 KB 통계로 볼까요? 자, KB 통계로 보시면 0.4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B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가 계속 지금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7월달 이후에 샘플링을 확대한 이후로 좀 좁혀졌는데 별 차이가 없더니 또 갑자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원 자료를 이용하는 정부 측에서는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KB 통계를 믿을지 부동산 통계를 믿을지는 각자 선택하시고, 물론 어느 쪽이 지역별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샘플링이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노원구 20평마저 10억을 돌파했는데 정부는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는 딴소리를 해대는 이런 상황, 이게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추석 연휴가 끼고 나서 다음 주는 당연히 거래가 줄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대출을 엄청 축소하고 있죠. 지금 하나은행까지도 지금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해서 전세 대출 축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 축소는 실제로 실거주자에 대한 최악의 규제가 되겠죠.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현금으로 5억 전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 가격이 7억이 됐을 때 나머지 2억분에 대해서 자기 현금으로 2억을 더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금으로 2억을 줄 수 없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그 2억 증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 통계 수치는 5억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왜냐면 나머지 2억 상승분은 월세로 전환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려고 지금 이사철인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지금 농협이, NH농협이 대출이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민은행에서도 전세 대출을 한도 정액 범위 내에서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 몰리다 보니까 신한은행도 이제 전세 대출 축소 또는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대출을 받으러 가보셨으면 뭐 신한은행으로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은행도 지난주부터 전세 대출 억제를 했었고요. 이제 신한은행의 이제 풍선 효과가 생겨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도 빌리기가 힘들다.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상호금융 다 대출 중단을 하고 있다. 이 대출 난민들은 어떡하나. 가장 큰 문제가 전세 실수요자도 문제지만 전세에서 예를 들어 매수를 했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래서 전세자 퇴거를 위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는 대출까지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이동을 못하는 상황까지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막아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승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돈을 억지로 뭐 땡겨오는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빌려오거나 아니면 P2P 사금융으로 몰려나가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토스뱅크도 4일 만에 뭐 40% 넘게 나갔다 하면서 대출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셋값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통계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국민 죽는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은행까지도 이제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